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헌법에서는 이제 부속 법률이 어느 정도 그래도 중요성을 차지하는데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부속 법률이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편은 아니에요. 우리 이번 변호사 시험에서도 그렇게 의미 있는 부속 법률은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는 그 이제 우리 선거권 연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선거권 연령이 이제 19세에서 18세로 바뀌었고 그거 외에는 사실은 뭐 엄청나게 중요한 부속 법률의 개정은 없는데 지금 올해도 사실은 뭐 크리티컬한 이제 부속 법률의 개정은 없습니다. 끼케야 바뀐 게 그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내렸던 헌법 불합치나 이런 한정연 결정들의 취지를 반영을 해서 이제 법령들이 조금 바뀌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집시법 규정이 바뀌었죠.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집시법이 나중에 보겠지만 원래 국회, 법원, 그 국무총리 공간 인근 100m에서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이었던 게 이제 위헌 결정이 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의 법률안이 이제 엊그저께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실 제 개인적인 그냥 예상으로는 올해 어쨌든 그 여당이 압승을 했고 지금 새로운 국회가 이제 곧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올해에는 좀 부속 법률의 개정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여야가 굳이 협치하지 않더라도 여당이 이제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부속 법률이 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험적으로 중요한 부속 법률의 개정은 제가 파이널 때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혹은 파이널 때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공지사항이나 혹은 제가 운영하는 카톡창에 다 올려드릴 거니까 부속법률 뭐가 개정될지 이런 것들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파일을 들을 생각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제가 교수 홈페이지나 공지사항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올해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위헌법률 심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흰 마스크를 끼고 하시던데 저는 흰 마스크를 끼고 강의하면은 그 제가 말이 빠르니까 숨을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제 입안에 완전 가득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흰 마스크를 끼지 못하고 요거를 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적지 마시고요. 우리 헌법 111조에서 우리 헌법 재판의 종류를 규정을 하고 있죠. 이건 헌법 111조 보시면 됩니다. 적을 필요 없이. 위헌법률 심판이 있고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그 다음에 헌법소원 심판 이렇게 5가지를 헌법재판의 종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111조 1항에서요. 자, 그런데 이 헌법소원 심판은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소원이라고만 두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법에서 2가지 종류를 이제 나누어서 구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6가지의 우리 헌법재판의 종류가 있는데 자, 탄핵 심판은 우리가 그 통치구조에서 이제 국회의 권한 파트에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은 사실은 이게 그렇게 적법 요건이라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없는 게 탄핵 심판은 결국 국회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회가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탄핵 소추의 요건을 충족을 하면 그 탄핵 소추 자체는 적법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법에 규정된 탄핵 소추 규정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 탄핵 소추는 사실은 적법 요건이랄 게 없고 그래서 이 탄핵 심판은 사실 그 헌법 재판론 파트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헌법 재판의 측면에서는 별로 크게 이제 법리가 새로운 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해산 심판도 마찬가지죠. 정당해산 심판도 누가 제소하는 겁니까? 이 정당 해산해 주세요라고 누가 제소하는 거예요? 제소권자가 누구입니까? 정부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건데 이것도 8조 사항의 요건을 충족해서 그냥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서면으로 내면 되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해산 심판도 우리가 헌법재판 파트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헌법재판 파트에서 배우는 거는 위헌법률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이렇게 4가지 종류인데 권한쟁의는 조금 특이하죠. 권한쟁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끼리 자기들이 각자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너 왜 내 권한을 침해해? 라고 공권력의 주체가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은 조금 별개로 보시면 되고 결국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는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이 있습니다. 자, 68조 2항은 일단 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질문입니다.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나는 이걸로 다투어야 되겠다. 이걸 위헌법률 심판으로 다투어야 되겠다. 혹은 이거는 헌법 소원으로 다투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짓는 가장 큰 구분 실익은 뭡니까? 요거 하나만 알면 되는 건 거죠. 구체적인 사건이 계속 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투는 방법이 전혀 달라지는 건 거죠.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은 어떤 내가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그 재판 절차에서, 즉 구체적인 재판 절차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률을 사후적으로 다투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헌법률 심판은 구체적 사후적 규범 통제 제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게 사건화가 되었을 때 다투는 거다라는 게 구체적이라는 표현인 건 거죠. 반면에 헌법 소원 심판은 구체적인 사건이 계속되어 있지 않을 때, 그렇죠? 그냥 어떤 공권력의 행사가 있고 그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나의 기본권이 바로 침해되고 있을 때 다툴 수 있는 수단이 헌법 소원 심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에서는 제일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어떤 재판이 계속 중이면은 그 재판의 근거 법률을 다투는 게 위헌법률 심판. 재판이 계속 중이지 않고 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법률 조항이 나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으면 해야 되는 게 헌법 소원 심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되는 건 거죠. 자, 우리는 지금 3페이지에서 먼저 위헌법률 심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헌법률 심판은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릴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지울 겁니다. 자, 우리 형법에 아니다. 형법 말고. 자, 내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도교법에 보면은 음주운전을 하면은 면허가 취소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면허 취소에 대해서 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은 내가 이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겠죠.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 사건 계속 중에 이 근거 법률을 다투는 게 위헌법률 심판 제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위헌법률 심판의 적법 요건은 3가지인데요.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그 재판을 하고 있어요. 자, 위헌법률 심판을 받고 싶은데 이 위헌법률 심판을 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것을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위헌법률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는 거고 이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이 심판을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 우리가 법리적인 표현으로는 제청이라는 표현을 쓰죠. 제청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법원에게 있는 건 거죠.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은 법원에 있는 건 거고, 그러면 이 제청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 하겠죠. 갑은 뭘 하겠습니까? 이 제청을 신청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걸 구분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갑이 법원에다가 뭘 한다고요? 제청 신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뭘 하겠습니까? 제청을 하겠죠.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는 저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 구조만 머릿속에 담아 두십시다. 자, 지금 우리가 먼저 배우는 적법 요건이 이 위헌법률 심판의 적법 요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위헌법률 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죠. 대, 제, 전 책에 도문자 체크하시고 심판의 대상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됩니다.